네, 안녕하세요. 봉은사 상소음악회 소리길 여행 진행을 맡고 있는 박보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설무량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범음으로 부처님의 소리로 모든 세간을 깨우치시니 한량없는 광명이 불국토에 널리 비추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서 5가지의 묘음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주되면서 화합을 하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법인을 얻어 불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오늘 연주회를 통해서 불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회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께서 특별히 음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상솔음악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BBS 불교 방송이 함께 하면서 격주로 2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또 김상훈 신도회장님, 그리고 먼저 신도회장님도 하셨는데 지금은 광진문화재단의 김경남 사장님도 오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소리길 여행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박천지 지휘자가 이끌고 있는 봉은국악합주단의 오프닝 음악이었습니다. 불교 역사 이래 사찰에 이러한 관현악단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봉은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의 의식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행사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은국악합주단 여러분께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연주는 우리 불교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온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생황이라는 악기인데 이게 기원전 23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화나 또 이 불교의 도상, 특히 오대산 상원사에 가시면 앞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보인데 그 범종에 보면 옆에 이렇게 보시면 비천상이 생황하고 공후를 연주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이미
불교 경전과 도상을 통해서 이 악기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국악기가 우리 불교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역사가 제일 깊다라고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국악기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 경전이나 불교의 그런 불화나 도상을 보면 이미 삼국시대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모두 다 우리 불교 음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황 연주를 특별히 모신 것은 바로 이렇게 불교 음악을 연주했던 악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고려 시대부터 연주가 된 걸로 아는데 세종대왕께서 저 악기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음폭을 넓혀볼까 해서, 원래 중국의 음악이 5개 음입니다. 5음. 이것도 불교에서 이미 경전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아까도 바람이 불어오니까 5음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5음이 12음으로 이걸 확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록에는 실패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저 악기가 조그만 대나무를 모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음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바로 저게 서양으로 건너가서 파이프 올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 올겐을 축소해서 숨을 뱉고 들이쉬면서 손으로 조정을 해서 연주를 하는 악기인데 아주 신비로운 소리가 납니다. 오늘 생황 연주는 김영은 씨가 연주를 해주겠는데요. 이화여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요. 국가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학을 이수한 연주자입니다. 원래 피리 연주자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생황 독주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주곡은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곡 영산회상곡 중에서 한 곡하고요. 또 그리고 고향의 보물, 다 아시는 고향의 보물 2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아주 신비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저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제작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바이올린이 어느 나라 악기냐 이렇게 안 따지듯이 동양 악기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함께 연주를 합니다. 특히 우리 불교 음악을 연주했던 악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저 악기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악기는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현악기인데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악기를 호궁이라고 그랬어요. 호궁이 운다, 호궁이 운다 그러는데 이걸 한문으로는 이호라고 써가지고 얼후라고 읽습니다. 중국의 비파와 함께 연주를 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중국의 양금과 함께 연주해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악기인데요. 줄이 두 줄인데 우리나라 해금과 같이 생긴 악기입니다. 근데 우리 해금은 줄이 명주실이었는데 중국은 일찍 개량을 해서 저 줄은 철사줄입니다. 그리고 울림통이 우리는 오동나무로 깎아서 울림통을 댔는데 저 악기는 뱀 껍줄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큰 뱀이 없어서 저 껍줄을 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뱀이 많아서 큰 뱀으로 이 껍줄을 대가지고 울림통을 대서 소리가 아주 굉장히 크고 맑게 납니다. 줄은 두 줄인데 네 줄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곡을 저 두 줄로 다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악기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악기입니다. 얼후라는 악기인데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얼후 연주를 할 연주자는 박두리나 교수인데요. 우리나라 해금 연주자로서 최초로 북경에 있는 세계적인 음악대학 중앙음악원 대학원을 얼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인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얼후로 우리 불교음악도 연주를 하고 많은 창작곡, 현대음악까지 연주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골 처녀의 사랑을 노래한 란화화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밀양 아리랑도 함께 넣어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두 곡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한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의 민요 비슷한 곡들입니다. 그래서 두 곡을 함께 엮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곡인데요. 가야송, 가야금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곡의 가사는 불교학자시고 동국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목정배 교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작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야금이 관현악하고 같이 협주곡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노래 나오는 대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가야금은 줄이 12줄이 아니라 25줄입니다. 이 계량을 저하고 오늘 연주할 김일륜 선생님이 거의 공동으로 계량을 하다시피 한 악기인데요. 이 악기를 계량하고 난 뒤부터 가야금으로 모든 서양음악까지도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야금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죠. 이 가야금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가시랑이,
가야국 가시랑이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우룩이라는 연주자가 가지고 신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이렇게 곡도 만들고 해서 가야금 음악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저렇게 새로 개량된 악기가 모든 현대 음악까지 다 연주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중앙대학의 교수로 계신 김일륜 선생을 모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원래 대학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요. 우리나라 가야금 연주의 거의 1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창작음악, 새롭게 작곡된 곡을 많이 연주를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연주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셔서 가야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바람에 실어본 바람소리 시란으로
네, 역시 경륜이 있는 예술가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조금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가수만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풀어줍니다. 칠갑산을 불러서 유명한 가수 우리 주병선 씨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상한시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원래 그 칠갑산을 부른 지가 한 32년이 넘었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하이톤으로 불러요. 근데 그 하이톤으로 하면은 여기 보온사가 무너질까봐 좀 잔잔하게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교성곡 부단의 부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 열반 속 길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고 저들이 가고 당신이 가고 또 내가 가도 그들이 오고 저들이 오고 당신이 오고 또 내가 온다. 그리고 가지도 오지도 머물지도 않니. 그들이 있고 저들이 있고 당신이 있고 또 내가 있다. 그들이 가고 저들이 가고 당신이 가고 또 내가 가도 그들이 오고 저들이 오고 당신이 오고 또 내가 온다. 그들이 가고 저들이 가고 당신이 가고 또 네가 가도 그들이 오고 저들이 오고 당신이 오고 또 내가 온다. 그리고 가지도 오지도 머물지도 않니. 그들이 있고 저들이 있고 당신이 있고 또 내가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병선 씨 잠깐 제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주병선 씨하고는 처음 이 곡을 노래할 때가 한 28년 됐죠? 네, 근데 벌써 28, 30년이 가까웠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만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더 젊어지고, 그리고 목소리가요. 제가 잘 아는데 우리 주병선 씨가 사실 그 바쁘고 인기도 많고 술도 잘 마십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이게 깔아앉아서 이 정도 나이 되면 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데 오늘도 연습하는 데 와서 악단 보고 한 음만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그 몸 관리도 잘했지만 타고난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식임새라고 하는데 음을 만드는 방법이 이게 연습만 해서 된 게 아니라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 연배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더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생각이 긍정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할 때 이제 재속을 좀 많이 세겠는데 이 연습 곧 막 올라가는데 안 와요. 제가 어디 갔나 봤더니 딱 조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는데 밤새 잠 안 자고 친구들하고 놀고 다 그랬는데 무대에 딱 올라오면 목소리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게 항시 사람을 만나면
즐겁게 얘기를 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BBS에서 방송 진행도 하고 있죠. 예, 주병선의 추억의 음악다방 예, 방송하고요. 또 주병선, 김희진의 또 연인이라는 그런 TV 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붓다라는 곡이 한 45분 내지 50분 정도 가는 곡인데요. 본인이 불러야 할 노래만 아는 게 아니라 전주부터 어느 악기가 어떻게 나오는 걸 다 알아가지고 아주 주의자가 곤욕을 치릅니다. 그 곡을 할 때는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크다, 작다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를 텐데 작곡간 저한테는 하나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혼자 이 노래를 하면서 엄청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받죠? 저는 뭐 다니면서. 항상 이제 옆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지금도 이제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항상 우리 박범은 원장님께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사실 이 붓다 공연도 제가 통기타로도 자주 산사음악회 할 때 자주 부르게 되는데 오늘 사실 관현악 편성 말고 통기타로 한번 하려고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옆에 계시니까 긴장이 돼서 그리고 사실 그 음성 공양이 저 같은 경우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음역대가 쩌렁쩌렁 통소리가 나야지만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음성 공양을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될 수 있으면 음역대를 좀 낮춰서 부르기는 싫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칠갑산을 조금 낮게 비도 오고 이렇게 사사삭 하니까 분위기에 맞게 들려드렸지만은 다음에 한번 봉은사에 또 기회가 되면은요 쩌렁쩌렁한 소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소리길 여행에 한 번 더 우리 주병선 씨 초청해서 여지까지 살아왔던 가수로서의 소리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토크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고마운 마음으로 그냥 출연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오늘 와서도 이제 저 박범은 선생님을 이제 원장님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도 사실 제 꿈이 그 절에 관현악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범은 선생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꿈을 바꿔서 BBS 불교 방송 그게 국악관현악단을 제가 이제 창설을 하는 게 소원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병선 단장의 BBS 국악관현악단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